어쨌든 이 복소반수함수론에 지금 폴이 있는 경우에 폴을 갖다가 코시 방법에 의해서 빼는, 그래서 코시의 프린시플 밸류에 의해 가지고 빼게 되는. 사실은 이 부분에 그 부분이 좀 묘한 어떤 그 상황이어서 뒤에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증명을 해요. 다 그 소위 얘기하는 해석학을 써서 증명을 하게 됐죠. 바운디드니스 개념으로 다 증명을 하게 되니까. 물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요거 두 배로 되는 이런 두 배로 늘린 다음에, 그렇지, 늘린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주는 요 코시 프린시플 밸류 메소드가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뉴머리컬리 계산해 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폴이 저렇게 선상에 있을 때에는 살짝 껑충 껴서 우리가 코시 프린시플 밸류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조금 독특한 경로를 잡는 유형,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의 x의 스퀘어 dx, 역시 코시 이전에 절대 적분이 안 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적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이런 적분은 얼핏 생각해 보면 아까 코시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줄 수도 있지만은 익스포넨셜로, 물론 이제 익스포넨셜을 쓰긴 써요. 자,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얘는 리얼 파트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i의 x의 제곱 dx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파트랑 사인 파트랑 이걸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때 얘를 갖다가 복소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물론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폴이 지금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죠? exponential ix 제곱이니까 폴이 안 나타나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해서 적분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폴이 안 그러니까 폴이 없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적분 처리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적분은 물론 그 컴퓨터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 우리가 구해야 되는 J를 구해서 그 친구의 리얼 파트만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자, 여기에서는 속칭 얘기하는 교묘한 칸투어를 잡는데, 소위 얘기하는 부채꼴 칸투어를 잡아요. 어떤 칸투어를 잡냐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소평면에서 0에서 우선 R까지, R은 무조건 나중에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 이 X제곱이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인 경우에는 여기를 4분의 파이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칸투어를 잡아준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를 지나갈 때는 반지름이 r인 1을 따라 지나가는 거고, 여기 직선. 그리고 얘는 지금 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여기를 지나가는 거 더하기 인테그랄 여기 곡선을 지나가는 거 더하기 인테그랄 여기를 지나가는 거, 이것을 다 적분해 버리면은 0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0에서부터 r을 지금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바로 요것이 구하고자 하는 j라는 적분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이것은 반지름 R인 이러한 원점을 지나서 부채꼴을 갖다가 부채꼴의 일부분을 지나는 그러한 형태의 적분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적분은 뭐냐? 여기를 따라갈 때 이 적분은 이 결과값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0이고 얘도 0이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0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쟤는 0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코사인 x제곱으로 출렁거리기 때문에, x제곱으로 출렁거리기 때문에.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칸토어를 지날 때, R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 얘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왜 4분의 파이로 잡아줬을까? 칸토어를. 자, 지금 여기를 지날 때 이게 지금 요걸 하자는 얘기예요. B번. 여기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B에서 복소수 Z는 뭐가 되냐면 R의 exponential I 세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잡아준 칸투어대로라면 0부터 세타는 0에서 파이 오버 4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4분의 파이까지 잡아준 이유가 궁금하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하고, 그 경로를 쫓아갈 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exponential i에, 결국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 함수는 뭐냐면 z로 다 복소수 적분으로 바꿔준 거죠. i z 제곱 dz. 그러니까 exponential i하고 지금 이 경로를 쫓아갈 때 그러니까 r의 exponential i 세타의 제곱 dz는 r배의 i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 이렇게. 자, 이 형태를 보면은 exponential i의 r 제곱의 exponential 2i 세타하고 ri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 자, 이 형태를 보면은 d 세타 i exponential i 세타 r하고 exponential i r 제곱하고 여기가 코사인 e 세타 플러스 i 사인 e 세타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뒷파트를 보면 d 세타에 i의 exponential i 세타하고 r하고 여기 i 계산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의 r 스퀘어에 sin 2 세타하고 exponential i r 제곱에 cosine 2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r을 무한대를 보내도 그냥 크기가 1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r이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지금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sin 2 세타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로 잡아주면은 얘가 1, 4분면에 가게 되니까 sin 2 세타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플러스야. 그러면은 결국 r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 스퀘어에다가 플러스 값. 다시 말해서 r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어떤 a의 r 스퀘어 이런 꼴이죠. a가 플러스인, 그죠? 자, 이런 친구가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따라서 부정형의 극한값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라는 얘기죠. 이것은 r 나누기 exponential ar 스퀘어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은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2ar의 exponential ar 스퀘어 나오고 위에 거 미분돼서 1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적분 결과는 결국 베니시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칸토어를 잡을 때 무한대를 포함하는 원 또는 원의 부분이 0이 되도록 칸토어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게 급습니다. 그렇다면은 얘의 적분값은 어디에서 나와줘야 되냐면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요 점을 따라갈 때 z값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갈 때 z값이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얘는 지워도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A 파트를 계산해 봅시다. 자, A 파트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를 따라서 천천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복소 평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각도는 아규먼트는 4분의 파이로 픽스돼 있어요. 그죠? 픽스돼 있고 뭐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기까지 올 때. 반지름만 무한대에서 0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편각은 4분의 파이로 고정되어 있고 반지름만 점점 변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의 경우 이 코스는 뭐였냐면은 이 코스는 반지름은 무한대로 R로서 고정되어 있는데 편각이 지금 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는 편각은 지금 4분의 파이로 고정됐어. 직선을 따라서 편각은. 그런데 반지름이 점점 무한대에서 0으로, 즉 R에서 0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를 따라서 올 때 여기에 선상에 놓여 있는 이 복소수는 R의 exponential 4분의 파이 i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R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히려 여기 large R에서 0까지 가는 거예요. 반지름이 점점 줄어. 물론 large R은 우리가 무한대로 취할 거고. 따라서 A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Z를 exponential R배 exponential 4분의 파이 i인데 R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이라는 친구가 large R서부터 0까지 지금 변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exponential i의 z의 제곱이니까 r의 스퀘어, exponential 4분의 파이의 i의 스퀘어 하고 dz는 뭐가 돼요? exponential 4분의 파이 i하고 dr, r이 변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미분은 변하는 놈에 대해서 취해지는 거지 고정된 값에 대해서 취해지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r부터 0까지 여기 일단 exponential 4분의 파이 i는 앞으로 나가도 되죠. dr이 될 거고 exponential minus r 스퀘어하고 여기가 i 있죠. exponential 2분의 파이 i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exponential 2분의 파이 i가 누구다? i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왜 플러스인데 왜? 그죠? exponential 2분의 파이 i. 그런데 이것이 i니까 i와 i가 제곱이 돼서 뭐가 돼? 여기는 exponential 4분의 파이 i 그대로 있고 얘는 결국 뭐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리고 dr하고 얘가 i 해서 exponential minus r 스퀘어 이런 형태가 되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왜 여기를 4분의 파이 앵글로 잡았는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4분의 파이 앵글로 잡아주니까 4분의 파이 앵글의 제곱이 exponential 2분의 파이 i가 돼서, 그죠? 4분의 파이를 두 번 가니까 2분의 파이 i가 돼서 결국 exponential 2분의 파이 i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가우스 적분 형태로 됐다는 얘기.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코사인의 x의 3승 dx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세 번을 해서 세 번을 곱해서 2분의 파이가 i가 되는 칸투어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이 값을 몰라서 세타라고 했다면은 세타 제로라고 했다면 익스포넨셜에 저기 나와 있는 i 세타 제로의 3승이 뭐가 되도록 익스포넨셜 2분의 파이 i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세타 제로를 6분의 파이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구하고 싶으면은 칸투어를 이렇게 6분의 파이가 되는 이러한 칸투어를.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x의 p승의 dx를 구할 수 있다는 적분을 구할 수 있는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저러한 적분은, 이러한 형태의 적분은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치환으로도 적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적분이 안 되는데, 적분이 안 돼서 수치 적분에만 의존했는데 복소 변수 함수론으로 적분이 됐다. 즉 새로운 수학이 결국 과거 것에서 안 풀렸던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는. 그래서 지금도 더 많은 수학자들이 새로운 수학을 만들려고 지금 막혀 있는 문제를 더 풀려고 뭐 쿼터니안이나 바이 컴플렉스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자, 그럼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r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r 스퀘어가 루트 a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아. 근데 얘는 그것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exponential 4분의 파이 i하고 그놈의 절반이니까 결국 2분의 1배의 루트 파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사인이 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J는 이 A를 이항시켜서 얻는 거니까 결국 J라는 친구는 A가 이항돼서 넘어가면은 2분의 1의 루트 파이하고 exponential 4분의 파이 I 이러한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얘는 2분의 루트 파이하고 코사인 4분의 파이, 즉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루트 2분의 1 이러한 형태로 될 거고요. 근데 그 중에 j 값 중에서 뭐만 필요해? 리얼 밸류만. 리얼은 바로 실수분은 얘죠. 2 루트 2분의 루트 파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실수 부분이니까 요 i는 j의 리얼 파트니까 2 루트 2분의 루트 파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를 사인으로 바꿔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비슷하게 이러한 또 칸토어를 쓰는 그런 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코사인 x에 뭐 1억 승이 나와도 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 사실 이제 적분의 이러한 정적분의 이러한 유형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복소 변수 함수론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 변수 함수론을 안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거 적분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예로서 이번에는 0에서 무한대까지의 1 플러스 x의 3승분의 dx. 아까 우리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자, 근데 이 함수는 일단 우함수 구조가 아니에요. x 3승이라서. 그렇고 기함수 구조도 아니에요. 그죠?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우함수, 기함수가 짬뽕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는 얘기,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풀 때의 칸토어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문제 나올 때마다 결국 칸토어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변수 함수론을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는 책을 공부하는 거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책에는 칸토어가 그려져 있거든. 근데 칸토어 없이 다음 적분을 하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시간이 칸토어를 모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실패를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하다가 나오면은 칸토어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그때 아마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수학과 가서 그거 들으면서 설마 칸토어를 중간고사 문제지에서 교수가 그려줬겠지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칸토어를 안 그려주고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이제 이보다 훨씬 복잡한 걸. 이렇게 칸토어를 안 그려주니까 그때부터 아무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칸토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실패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여기부터 해보겠지. 무조건 이런 칸토어가 아니라는 얘기.
얘는 이런 칸토어랑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우선 쟤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을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로 펼칠 수가 없어요. 우함수, 기함수가, 우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유형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런 유형은 나중에 뭘로 정리가 되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의 p승분의 x의 n승 dx 꼴은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서 변수 함수론도 칸투어 바이 칸투어로 칸투어에 따라서 유형이 생기게 돼. 마치 고등학교 때의 적분 문제가 이런 패턴이면 이렇게 치환해라, 이런 패턴이면 이렇게 치환해라 라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루트에 a 아니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2분의 p 승분의 어떤 x의 n승꼴에 대한 적분이다. 근데 p가 만약에 1, 3, 5 이란 p가 홀수다. 그럼 이런 유형인 그런 경우에는 x를 a sin 세타로 치환해서 풀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이게 한 유형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중에 아주 간단한 경우 p가 1이고 n이 0인 그런 케이스를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x가 3인 케이스, 2인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만 훈련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값이 있는. 그래서 적분표를 만드는 사람은 적분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매스매티카에 적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이 일반적인 경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매스매티카를 만드는 올프라임 컴퍼니, 최근에는 뭐 수학 연구를 별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매스매티카를 만드는 올프라임은 이론물리학 박사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론물리학 박사고, 박사 과정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랬다가 아마 그 베타 버전을 버클리였나 칼텍이었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대학에 뺏겨버려서 돈 한 푼 못 받고 그래서 아마 그 대학 나와서 실리콘밸리에서 차려서 올프라임 컴퍼니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매스매티카를 상업용 버전으로 하고 이제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응용 수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모집해가지고 하고 프로그래머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방 수학 연구방 이쪽은 수리물리 도사들 수학 도사들 이쪽은 컴퓨터 도사들 당신들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한 조건과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찾아내시오. 저기에서는 프로그래머를 만드는 거죠. 서브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매스매티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제 모든 것 수학을 풀 수 있도록.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켜봤자 특수한 사람 몇 명만 더 보지 않느냐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한테 맞추는 방향으로 학부생 수준한테 맞추는 걸로 가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가 될 텐데 이 칸토어는 어떻게 잡느냐 3승이 갖고 있는 토폴로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잡았느냐 칸토어를 이렇게 붙이는데 요 날개를 파이만큼 돌았다라는 거죠. 이 파이만큼 돈 것은 이 파이를 돈 곳에 2를 돈 것이다. 그 2가 얘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거죠. 안 되면 말고예요. 칸토어는 칸토어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개가 다 동일한 답을 줘야 돼요.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지금 0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R로 잡아줘요. 그리고 R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3이니까 3분의 2 파이를 잡아줘요. 이렇게. 이런 칸토어를 줍니다. 그죠? 반지름이 R인1을 통해서 이러한 칸토어를 줍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트라이얼 앤 에러 메소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문제를 그 교수가 칸토어를 주지 않고 나는 이걸 공부했는데 이것만 공부했는데 저게 시험에 나왔고 칸토어가 안 나와 있다 하면은 별 수 없어요. 그 제한 시간 내에 시험은 제한 시간 게임이니까 제한 시간 내에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원래 그런 거니까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험 제한 시간 내에서
푸느냐 못 푸느냐를 가르는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자기가 저거를 딴 책에서 봤다라든가 하면은 그 친구는 대박 쓱싹쓱싹이겠죠. 하지만 못 봤던 친구들은 결국은 제한 시간 내에 찾아내야 되겠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줄여 썼을 때보다는 이렇게 줄이지 않고 풀어 썼을 때의 규칙이 나오기가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규칙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자꾸 계산해 버릇하면은 그 규칙이 안 나와.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쓰면은 2를 7번 곱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거든. 근데 계산에만 너무 중독돼 있으면은 답내는 거에만 너무 중독돼 있으면은 이 계산을 한번 해서 결과가 나온 순간에 걔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수학적인 아름다움이 다 깨져버려. 그 3부터 시작해서 2씩 곱해 나가면은 다섯 번째 수는 뭐입니까? 계산을 해 나가 버리게 되면 규칙이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계산을 안 하면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계산을 해서 파이로 가게 되면은 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규칙이 안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쟤랑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파이 돌렸네. 이 파이를 둘로 나눴네. 그러면 저런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트라이는 놀랍게도 성공해요. 따라서 여기가 x 4승이 되면은 결국 4분의 2파이. 결국 x p승이 되면은 여기는 결국 p분의 2파이만큼 돌려주면은 게임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하고 수학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는 수학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교재에 있는 여기까지만 공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컨투어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럼 x의 p승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해서 이거를 게임 끝내버리는 사람은 좋은 수학자나 좋은 이론 물리학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든 못하든 이렇게 컨젝처럴하고 실제로 보면 얘는 이거에 의해서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 컨투어는. 컨투어 게임은 무조건 버려요. 그럼 얘는 지금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이 적분을 우리가 i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C1을 따라갈 때하고 C2를 따라갈 때하고 C3를 따라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테그랄 총 이 컨투어를 다 보탠 이 컨투어를 우리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럼 감마라는 컨투어에서 1 플러스 G 3승분의 DZ는 결국 포함된 이 속에 포함된 폴만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포함된 폴이 있느냐? 복소수기 때문에 복소수의 3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의 3승의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복소 방정식은 Z는 R의 exponential I 세타로 놓는다. 오케이? 그러면 R의 3승의 exponential I 3세타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R은 크기니까 0보다 커야 하니까 R은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exponential I 3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돼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 얘기는 3세타라는 각이 exponential I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돌아오면은 파이만큼 돌아가면은 exponential I 파이가 마이너스 1. 근데 이것을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여기 파이 그다음에 와인딩 넘버로 한 번 더 돌아도 돼. 또는 거꾸로 돌아도 돼. 그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2n 파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든 정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허용 가능한 세타는 얘의 폴은 3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라고 하는, 그리고 n은 정수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간 속에서.
자, 이 무수히 많은 폴들 중에서 결국 이 포함된 폴이 뭐가 생기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n equal 0이면은 세타는 3분의 파이. 그죠? 자, 지금 얘의 반지름은 무한대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이 1이면서 위상만 결정되는 위치가 바로 폴의 위치죠. 그죠? 평각이 이거인. 그 반지름 무한대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세타의 앵글이 0과 3분의 2파이 사이에 동경이 오기만 하면 포함된 폴이에요. 그죠? 근데 n equal 0이면 3분의 파이니까 0과 3분의 2파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n equal 1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뭐가 돼? 3분의 5파이가 n equal 1이면은 파이가 된다고. 파이는 아웃사이드에 있죠. 또 n equal 2를 해봐도 3분의 5파이에요. 이것도 아웃사이드에 있죠. n equal 3을 시켜버리면은 그대로죠. 다시 얘죠. 돌아서. n equal 마이너스 1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반대쪽이니까 없죠. 그래서 포함된 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돌려도.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여기가 지금 3분의 2파이 돌아갔는데 여기 반지름은 1이고 각은 3분의 파이. 요 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폴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이 칸투어 내에서 폴은 뭐가 되냐면은 exponential 3분의 파이 i. 이것만이 인사이드에 있다는 거죠. 칸투어에. 따라서 얘는 2파이 i하고 리지드 z equal exponential 3분의 파이 i에서 이 함수의 리지드 값이 된다는. 자, 얘는 제로 인수분해가 돼버리게 되니까 결국 심플폴이죠. 자, 심플폴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심플폴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봐. 그런데 무한대가 나오면 심플폴이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2파이 i하고 리미트 z가 exponential 3분의 파이 i로 갈 거고 심플폴이니까 아래 거 미분하면 3z 스퀘어 위에 거 그대로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것은 3분의 2파이 i하고 z가 exponential 여기가 3분의 2파이 i 분의 1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 적분값이에요. 전체에 대한. 그런데 이 적분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인테그랄 C1을 쫓아가는 경우 더하기 인테그랄 C2를 쫓아가는 거 더하기 인테그랄 이렇게 내려오는 C3를 쫓아가는 거. 이것을 더한 것이 이 값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C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C2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의 일부분을 쫓아가는 부분은 0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무한대. 그 얘기는 뭐냐면 칸투어를 잘못 잡으면 0이 안 되고 무한대가 나온다는 얘기. 근데 칸투어를 얘가 0이든 그러면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과연 이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의 일부분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만큼 호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R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니까 얘가
R의 3승처럼 놀아요. 그죠? 얘가 R처럼 놀아요. 그죠? R의 3승 R처럼 노니까 얘가 R의 제곱분의 1처럼 놀아요. 그죠? 지금 R만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R의 제곱분의 1처럼 논다는 얘기예요. 어디 갈 때요? 여길 쫓아갈 때. 그러니까 0으로 갔죠.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원하던 대로 이것은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C3가 만약에 적분이 안 나오면 미해결이고 C3가 만약에 적분값이 나오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얘기거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칸토에서 나온 이 I 값이 반드시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실수에 대한 적분인데 뜬금없이 복소수 값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컴퓨터로 제도를 다 더했을 때는 실수가 나오고 복소 변수 함수로는 썼을 때는 호수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수 적분이 실적분이라는. 그러니까 실적분을 한 결과니까 실수가 나와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결과는 실수가 나와요. 하지만 C3에서 테크닉을 아까 썼던 그 테크닉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 C3라는 곳에서는 뭐냐면은 편각이 3분의 2파이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지름만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3에서는 C3 속에 C3에 있을 때에는 복소수가 Z가 C3를 따라서 여행을 할 때는 R배의 익스포넨셜 3분의 2파이 i로 편각은 3분의 2파이로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R이 결국은 무한대에서 0으로 점점 줄어드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C3 인테그랄을 계산해 봅시다. 그것은 R이 결국 무한대에서 0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어디 갔지? 아이, 지웠구나. DZ가 그러니까 여기 있네. DZ가 dr의 exponential 3분의 2파이 i r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에다가 여기에 r의 3승 exponential 2파이 i 자 이렇게 3분의 2파이 i로 잡으니까 3승을 시켰을 때 위상 부분이 뭐가 돼? exponential 2파이 i가 돼버렸죠. 그죠? exponential 2파이 i가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돼? 1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exponential 3분의 2파이 i 앞으로 나가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니까 무한대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하고 0부터 무한대로 바꿀 수가 있고 남는 게 1 플러스 r 3승분의 dr이죠. 자, 근데 적분의 피적분의 변수는 바보 변수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쟤를 r로 쓰나 x로 쓰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x 3승분의 d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마이너스 exponential 3분의 2파이 i하고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적분. 즉 i가 도로 나오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함수값, 적분값이 나오거나 구하고자 하는 적분에 비례하거나 이러면 해결될 수 있다. 단 칸토어를 잡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0. 꼭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 복소 적분을 사용해서 나오게 된 가장 위대한 미해결 문제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이 속칭 얘기하는 리만 가설 프로그램이 바로 이 복소 적분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 가장 위대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리만 제타 함수라는 함수를 복소 평면에서 정의를 해서 그것의 근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를 갖다가 알아낸 건데 그거 할 때도 역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브랜치 컷을 이용한 교묘한 그 칸투어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한다라는 거죠. 물론 증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리만 제타 펑크션을 계산을 할 때 자 어찌됐든 그래서 얘는 죽어버렸고 얘는 구하고자 하는 적분이고 얘는
구하고자 하는 적분에 비례하고 그 결과는 바로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볼까요? 요 형태랑 요 형태가 나왔으니까 1 마이너스 exponential 3분의 2 파이 i에 구하고자 하는 적분 i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은 3분의 2 파이 i하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i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3분의 2 파이 i하고 1 마이너스 exponential 3분의 2 파이 i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i 자,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 파이 i하고 이게 뭐가 되나?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나요? 여기는 코사인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2 파이의 i 이런 식으로 되나요? 아, 그렇지.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얘는 3분의 2 파이 i하고 1 마이너스하고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얼마야? 얼사탕코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나요? 빼기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3인가? 그죠? 위에는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i의 그렇죠? 2분의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 파이 i하고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루트 3i 아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i 사라지고 사라지고 정리하면은 2파이 나누기 3루트 3. 자, 그래서 이 정도로 i는 실수가 나왔다는.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3루트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형들 인테그럴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의 x의 p승 이러한 형태가 나와 있는 이러한 유형들에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시 또 어떤 x의 함수가 돼주는 이런 구조들. 자, 이게 폴 스트럭처, 폴하고만 관련, 물론 이 fx를 아무렇게나 선택한다고 해서 적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이러한 컨투어는 결국 0, 무한대, R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컨투어. 다시 말해서 P분의 2파이가 되는 이러한 컨투어를 줍니다. 자, 그럴 때, 이거 지웠구나. 여러분들이. 여기 P분의 2파이를 P번 곱하면은
원래 게 나와서 결국 요 적분은 요 적분에 여기를 따라갈 때의 적분에 비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요때 요 사이에 포함된 폴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항상 폴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폴을 포함하느냐? P분의 파이에서의 폴을 갖고 있죠. 그죠? 여기서 P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폴을 갖다가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적분 중에서 상당 부분 fx가 어떤 형태 1일 때 말고도 풀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풀리는 경우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은 뭐랑 관련되느냐 이 부분의 적분이 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랑 관련된다는. 그 얘기는 우선은 뭐냐면은 이러한 형태 1 플러스 x의 p승분에 만약에 x의 n승 dx라고 x의 q승이라고 합시다. 0에서 무한대. 이때 우선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적분 형태의 구조로 풀리기 위한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여기 얘기한 대로 반지름을 r로 두고 r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r을 무한대로 보내는 원의 일부분에 이러한 컨트롤을 따라서 얘가 베니싱 되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는 r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r의 p승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r의 q승처럼 행동한다는 얘기. 얘는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r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r의 p승분에 r의 q 더하기 1승처럼 행동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저 형태는 r의 q 더하기 1 빼기 p승 형태로 행동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 q 플러스 1 마이너스 p가 0보다 클 때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으면은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r이 무한대로 갈 테니까 거꾸로 됐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야지만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p라는 값이 q 더하기 1보다 큰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x의 제로승이에요. 따라서 이 형태는 3이 0 더하기 1보다 크니까 해당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즉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3승분의 x dx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 경우도 역시 3이 1 더하기 1보다 크니까 결국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적어도 이 부분의 계산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얘기. 0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3승분의 x제곱 dx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과연 이것을 이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 못 쓴다는 얘기가 돼요. 왜? 얘는 r 3승처럼 행동하고 얘도 역시 r 3승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그죠? 그 얘기는 이 부분에서의 적분이 안 죽는다는 얘기지. r을 무한대로 보내도. 실제로 이 적분은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0에서 r까지 1 플러스 x 3승분의 x제곱 d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발산을 하는 적분이죠. 왜? 1 플러스 x 3승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3x제곱 dx가 dt가 될 거고, 이것은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0에서 0이지. x가 0이면은 t는 1, x가 r이면 t는 r 3승 플러스 1. 따라서 3분의 1의 dt 오버 t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형태는 3분의 1의 log t에 결국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되죠. 그죠?
R이 무한대로 가니까 제한 적분을 쓰면은 그럼 이 형태는 무한대지, 그치? 그 무한대가 발생한다니까 이것이 무한대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복소수 방법으로 적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적분값이 무한대가 돼서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케이스까지 수학에서 문제로 다루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적분값이 무한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은 적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그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그마를 통해서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는 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발산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필요한 적분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칸토어 인테그랄만, 그러니까 칸토어의 패턴만 갖고 그 유형별로 나눠봐도 재미난 연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책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한번 오픈시켜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일 때는 칸토어를 이렇게 잡아라, 이런 유형일 때는 칸토어를 이렇게 잡아라 해서 그거를 클래시파이 시킬 수 있으면은 굉장히 이 칸토어 인테그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패턴이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패턴이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패턴. 이제 그걸 그 모습을 보여. 이런 패턴일 때는 이렇게 잡아줘라. 요것 또는 요거 다 된다. 또 어떤 패턴일 때는 요것만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어떤 패턴일 때는 이렇게 잡아줘라. 부채꼴로 잡아줘라. 어떤 패턴일 때는 직사각형으로 잡아줘라. 어떤 패턴일 때는 예를 들어서 뚫린 거로 잡아줘라. 어떤 경우에는 뚫린 직사각형으로 잡아줘라. 어떤 때는 반대로 이렇게 잡아줘라. 반달로 이렇게 잡는 것도 있어요. 리만 제타 함수나 그 라플라스 역변환.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역변환을 할 때는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먼저.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을 할 때나 뿌리에 트랜스폼이나 리만 제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근데 사실 리만 제타 함수는 더 복잡하게 잡아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풀 스페이스에서 0에서 문제가 되니까 0을 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제일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기괴한 방법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브랜치 컷으로 잘라서 문제가 되는 점을 갖다가 제거시키는 이런 기술들, 그것은 아까 얘기한 코시 프린서플 밸류라는 방법에 의해서 해서 극한으로 보내면 얘가 원으로 달라붙지 않느냐, 극한으로 보내면 얘랑 죽으니까. 하지만 아직 극한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exactly 붙지는 않았으니까 얘는 배제된 거죠. 배제된 상태에서 점점 붙어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그 극한의 묘미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브랜치 카팅을 통해서 칸투어를 잡는 케이스들도 있고, 더 복잡한 것은 브랜치 카팅을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만약에 브랜치 카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칸투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실제로 보면은 뭐 브랜치 컷을 많이 해도 좋고 또는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이러한 부채꼴 모양의 어디 갔지? 이런 부채꼴 모양의 칸투어에서 브랜치 커팅을 하는 건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부채꼴 모양의 브랜치 커팅을 시켜서 과거에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된다는. 그래서 칸투어 디펜던스가 큰데 일단 칸투어를 잘 잡아서 좌변, 우변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한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특히 원의 일부분에서 그 복수 적분이 수렴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로 원의 일부분이라는 게 반지름은 무한대고 세타 값이 계속 변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값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0으로 죽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0으로 죽어버린다면은 이렇게 세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타 값에 상관없이 이 적분 결과가 0이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상 이 세타가 변하면서 유한값으로 나오기 힘든 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R에 exponential I 세타의 3승을 놓고 세타에 대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exponential i 세타가 있어. 특별한 경우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원의 일부분 부분에서 0이 되도록 컨투어를 문제의 피적분에 맞춰서 잡아준다. 그랬을 때에 주로 이러한 직선적분이 주어진 실적분의 문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부채꼴인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놈이 되겠죠. 위쪽에 있는 놈은 아래쪽에 있는 적분에 어떤 비례하는 그런 형태로 잡아주는 그런 게. 그래서 이 복수변수 함수론을 공부할 때 보면은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결국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뭐 실버만 책이 됐든 초하칠 책이 됐든 보면은. 그래서 칸투어를 그냥 지정을 안 하고 한 5문제쯤이 이 칸투어야 그냥. 문제가 5개가 쭈루룩 1번부터 5번까지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득이 되는 거지 몸이. 이제 뭐냐면 이럴 땐 그냥 어퍼하프 아무거나 잡아도 돼. 어퍼하프하고 로어하프를 잡을 수 있을 때는 어퍼하프만 잡으면 된다는.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칸투어 인테그랄은 2차원에서 전자기를 갖다가 전자기가 만족하는 그러한 방정식을 갖다가 포화선 방정식을 갖다가 다룰 때 이 폴들이 그러니까 점전화가 있는 위치가 마치 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재미난 결과를 주기도 하고, 2차원에서 유체역학을 다룰 때 이러한 폴들 같은 경우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유체역학하고 전자기학하고 똑같은 게 유체가 흘러가는데 각 어떤 지점이 복소수로 폴 스트럭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물이 이렇게 쫙 지나가요. 이 얘기는 폴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소수로 얘기하면은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얘기예요. 흐름이 쭉 간다는. 근데 얘가 이렇게 물살이 슉 흘러가는데 요 점에서 분수가 나와. 물을 보태줘. 그럼 플러스에 소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에 수영장에 그 흘러가는 물에 그 부분에서 구멍이 막아놔야 되는데 다 열려 있어. 혹은 여기에 스펀지라는 놈이 아주 작은 스펀지가 있어서 지나가는 물을 흡수해. 요거는 소위 얘기하는 마이너스에 싱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싱크가 있든 소스가 있든 이런 형태가 되면은 얘 때문에 플로우.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유체역학을 복소수로 표시를 했을 때에 다 폴들하고 그 폴들에 의해서 많이 묘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차원 유체역학, 어차피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물리과에서는 지금 사라진 과목이 됐지만은 유체역학은 과거에는 물리학과에 유체역학이 3학년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 대학에, 전 세계 대학에, 아니 동구권 대학들은 아직도 유체역학이 물리학과에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서구권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체역학을 없앴어. 학부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반 물리에 나와 있는 그 유체역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유체역학, 뭐 나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까지 점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와류가 생긴다라든가 뭐 이런 제대로 된 유체역학, 아니면 어디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보틱스가 생긴다라든가, 쉽게 얘기하면은 욕조의 마지막에 물 빠져나가는 게 보틱스, 이렇게 물 빠져나가는 부분들. 뚜껑 딱 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해. 그래서 유체역학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공대의 일부 학과들, 그러니까 항공공학이라든가 아니면 토목공학이라든가 화공공학이라든가 걔네들이 유체역학을 하는데 주로 아마 거의 공식을 외워서 계산기를 눌러서 하는 스타일이겠죠. 왜냐면 유체역학이 수학적으로 데리베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텐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세오리에서 들어가는 텐서가 아니라 아주 좀 복잡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텐서라고 하는 텐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아마 물리과에서는 지금은 커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여름방학 수학 세미나는 미분 방정식과 복소 접근까지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한 걸로 합시다. 오케이?